네, 안녕하세요. 6월 27일 주요 뉴스입니다. 지금 현재 미 선물 상승폭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우가 0.29, 그리고 S&P 500 0.42, 그리고 나스닥 0.52%대에서 상승세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이 상태로만 된다고 하면 그죠? 미 증시도 일단 오늘도 일단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또 당연히 우리 국내 증시에도 내일 훈풍이 불겠고요. 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인상한 전기요금에서 한국전력 주가 주목하자라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했죠. 정부가 27일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네, 오늘은 한국전력 주가 1.56%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고 하네요. 일단은 또 이제 이 전기 인상 요건 자체, 물론 주가에는 상당히 호재 부분이죠. 또 한전에 대한 주가 부분, 또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 조금 더 봐야 되겠죠. 일단 오늘은 그렇게 조금 많이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1.56%대. 네, 테슬라보다 잘 나가는 전기차, 현대차, 기아 오늘 많이 올랐죠. 현대차가 6%대, 기아가 5%대에서 많이 올랐죠. 일단 블룸버그 통신에서 그죠, 현지 언론 호평의 상승 마감. 현대차와 기아 주가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선전했다 해서 테슬라에 이어서 2위, 그리고 생산량도 조금 빠르게 치고 올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미국에서 아이오닉 5와 EV6가 출시된 이후에 2만 1000대 정도 팔렸다라고 합니다. 포드의 머스탱 마하 2의 15,700대 판매를 넘어 테슬라 이외의 모든 전기차 브랜드를 제친 기록이다 라고 하면서 이 이슈 부분으로 오늘 현대차 그룹주 많이 올랐던 상황이었고요. 이 모멘텀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에 대한 부분, 아무튼 일부 또 전문가들은 그죠, 한 2년, 3년 정도 있으면 정말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좀 종목이 현대차다, 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금일 코스닥 기간 외국인 수급 현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간 순매수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8, 셀트리온 헬스케어 81억 81억 정도 매수했고요. 기간 순매수 1위. 그리고 원익 QNC 57억, SM 스튜디오 드래곤, 레이 PSK, HLB 생명과학 순이고, 매도 1위 에코프로 BM 585억. 아무튼 에코프로 BM 오늘 좀 무상증자 권리락 이슈가 있었죠. 에코프로, 알테오젠, 코미코, 삼청당 제약, 클래시스 순 부분이고요. 외국인 순매수 1위 노터스입니다. 203억대.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었죠. 요거 조금 단기적으로 한번 더 보셔도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닥 다 내려온 상태에서 그죠, 거래량 늘리면서 다시 상한가. 그런데 일단 오늘 상한가 전량 자체가 그렇게 많이 없다는 부분이 조금 부담이긴 하지만, 일단은 또 노터스 한번 내일 또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KG ETS, 아미노로직스, 휴림 로봇, 한일 사료 등으로 일단은 외국인들 순매수를 보였고, 외국인 순매도 1위 에코프로 BM 230억, 그리고 헬스케어 128억, 대부분 JP모건이었죠. 128억. 에코프로, LNF, 오스템 임플란트 순 부분입니다. 코스피의 기간 외국인 수급 현황. 코스피 기간 순매수 1위 현대차 오늘 6%대 급등했죠. 441억. 그리고 2위가 셀트리온이네요. 396억. 아무튼 셀트리온 쪽으로, 아니 기관들 쪽으로 그죠, 셀트리온이든 헬스케어든 계속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SDI, 삼성전기, 기아, 하이브, 현대중공업 순 부분이고요. 기간 순매도 1위 삼성전자 1327억. 오늘은 기관이 조금 많이 팔고 외국인이 조금 샀죠, 그나마. 그리고 SK이노베이션 456억, 삼바, LG화학,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순 부분이고요. 외국인 순매수 1위 삼성전자 778억, 그리고 SK하이닉스, 현대차, LG생활건강, LG화학 순으로 매수가 이루어졌고, 외국인 순매도 1위 우리금융지주, 카카오뱅크, 포스코홀딩스, 하나금융지주, 후성, 삼바 순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돌아온 외국인 코스피 2400 오늘 일단 회복해서 마무리가 되었죠. 1.49%대 상승한 2401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쪽으로 그죠, 간만에 일단 외국인이 순매수가 들어왔죠. 계속 팔다가
한 2천억대 들어온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조금 네, 외국인이 네, 그렇죠. 7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온 외국인이 2,600억대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코스닥에서는 일단은 또 팔았고 그죠. 여하튼 이제 코스피 쪽으로 외국인 수급 오늘은 일단 들어왔습니다. 수급 변화가 조금 네,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온 외인 3전 783억 이달 첫 순매수. 네, 말 그대로 순매수한 지가 처음 때 굉장히 오래됐죠. 네. 코스피 4거래일 만에 2,400선, 낙폭과대 하이닉스 3.7%대 올랐고 원달러 환율도 그죠 1280원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1300 뭐 2원대까지 갔다가 그리고 반대 매매 일부 청산 정점이 지났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부로 또 신용잔고 19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8조 원대 부분이고요. 18개월 만에 최소 2640선까지 기술적 반등 전망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잔고에 대한 부분 계속 줄어서 지금 18조 원대까지 왔죠. 신용잔고가 줄면서 감소세가 줄어들면서 다시 신용잔고가 늘 때 조금 지수에 대한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지표들을 다 봐야 되는 사항이죠. 신용융자잔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 매매도 그에 따라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프랑스 석탄발전소 재개 검토에 관련주 강세라고 하면서 시간 내 거래 쪽으로 GS글로벌 상한가로 갔다고 합니다. 거래량도 많이 나왔고 GS글로벌 수출 무역을 담당하는 GS그룹 계열사이다. 2017년 GS에너지와 함께 인도네시아 석탄 생산광 지분을 인수해 자원 개발에 나선다. 그래서 네, 프랑스가 그죠? 일단 뭐 저기 어디죠? 가스가 조금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석탄 발전소 석 달 만에 재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이유 부분으로 GS글로벌 네, 시간 내에서 상한가 그리고 뭐 오가닉티 코스메틱도 상한가 그리고 시젠도 상한가 근처. 시젠은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시젠도 뭐 시간 내에서 9.7%대에서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아까 보셨던 내용 부분이고 손절을 못하는 이유, 네, 손실에 민감한 인간 본성 때문이다. 네, 어쩔 수 없죠, 그죠? 인간 본성.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모두 마찬가지 부분이죠. 주식 투자의 심리학. 주가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빨리 팔아버려 안전을 선택한다. 네, 인간 본성.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이 오면 손실 확정되는 두려움에 빠져서 주식 팔지 않고 위험만 키운다. 이것도 손절매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심리와의 싸움 이기려면 목표 이익, 손실 구간 설정을 하고 주가에 일희일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간의 본성이라서 그죠. 굉장히 정말 관리하기가 마인드 컨트롤 하기가 어려운 상태 부분이지만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해야 조금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신용거래융자 연중 최저점 랠리에서 아까 18조 원대로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었죠. 아무튼 또다시 그죠. 이제 조금 늘 때 네. 주가 급락에 동학개미 뿔났다. 공매도 항의 전화에 집회까지 해서 한투엔에서 일단 집회까지 조금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매도 거래 대금이 치솟고 있다. 개인 투자들은 정부가 증시 안정화를 위해 공매도를 금지해야 된다. 다시 멈춰야 된다. 네, 아무튼 지금 부분 하고 있는 부분도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이재명 의원도 주말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박용진 의원은 또 반대, 네, 공매도 금지할 필요 없다.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매도 거래 대금과 대차 잔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증시에 위험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전부터 공매도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이 공매도에 접근하는 허들을 높였다면 지금과 같은 과도한 하락 부분을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얼마 못 가 코스피 지수가 2300선마저 내준다면 금융당국은 즉시 공매도를 일시 금지해야 한다. 한투엔 이번 주 중으로 금융위 앞에서 공매도 개혁을 위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아무튼 뭐 이재용은 공매도 한시 금지해야 된다. 박용진은 반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버보다 더 비싸다고 네, 소카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인
소카가 IPO 시장에 도전장을 던지면서 공모가 범위가 공개되자 곧바로 고평가 논란이 일고 있다. 공모가 산정에서 자율주행 소프트 기업 등이 포함되면서 우버, 리프트 등 글로벌 차량 공유 플랫폼 선두 기업들보다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고평가되면 그죠? 지금 현재 IPO 상장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좀 비관적이죠. 그런데다가 공모가까지 높다라고 하면 소카 조금 제대로 상장이 될 수 있을지 그죠? 네. 소카는 오늘 8월 1일에서 2일 기관 투자자를 상대로 수요 예측을 받고 공모가를 확정한다고 합니다. 8일에서 9일 미래에셋, 삼성, 유한타증권 세 곳의 증권사를 통해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공모가 희망 범위 34,000원에서 45,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아무튼 고평가 정도라고 하네요. 카카오, 셀트리온, LG생활건강 위기 속 돋보이는 쩐의 힘. 돈이 많이 있죠, 그죠? 네, 돈이. 우리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있긴 하지만 3사 합병 쪽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제3공장 투자 부분 해서 조금 더 그쪽으로 더 들어갈 자금이라서 그죠? 그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그거를 제껴두고 현금성 자산 부분은 많이 있죠. 현금 창출 능력 뛰어나고 보유 현금 많은 기업에 주목하자. 연간 영업이익 전망 줄 하향 속에서 화학, 유통, 음식료는 상향, 증시엔 선반영돼. 국내 주요 업종 영업이익 전망 변동률에서 뭐 화학 쪽, 유통업 이렇게 쭉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현금 창출 능력 높은 기업, 삼성전자가 현금 활동 현금 흐름 비율이 25%대라고 합니다. 카카오가 32, 우리 셀트리온이 26, 포스코홀딩스 9%, 뭐 LG생활건강 10%, NC소프트 21%, 대한항공, 금호석유, 오리온. 아무튼 뭐 셀트리온도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 자체는 많이 있죠. 그리고 현금 창출 능력 뛰어난 부분인데, 아무튼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는 우리 3사 합병을 위한 주식 매수 청구권, 그리고 3공장 투자, 그리고 R&D 생명공학 연구센터 뭐 투자 쪽 해서 그쪽으로 조금 들어갈 현금 쪽이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죠. 네, 식약처는 복제약 독려했는데 셀트리온 간장약, 고덱스, 특허 17년 남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한 달 전쯤인가요? 아무튼 이게 고덱스 뭐 특허가 만료되었다라고 하면서 뭐 특허가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케미컬 복제약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뭐 기술 부분이랑 비용 부분 때문에 복제약이 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특허가 아직 17년 남았다고 합니다. 식약처가 잘못 알고 지금 공유를 한 사항인데요. 특허가 소멸된 것으로 알려진 셀트리온의 간장약 고덱스 캡슐의 실제 특허 만료 시점은 17년 뒤인 2039년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식약처 뭐 특허권 소멸 뒤 제네릭 미출시 의약품으로 고덱스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죠. 아무튼 한 달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이거 식약처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 않고 고덱스 특허 만료되었다라고 공개를 한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독야청청 뭐 앞으로도 그죠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셀트리온 제약의 고덱스 캡슐 독야청청 2019년 11월 셀트리온 제약의 간장약 고덱스 캡슐의 특허가 만료되었다는 소식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고덱스 캡슐은 지난해 생산 실적 약 737억, 국내 급여 청구액 1198억 수준인 셀트리온 제약의 대표 효자 의약품입니다. 하지만 특허가 만료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어느 제약사도 이 약의 제네릭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 시험인 생동성 시험조차 시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은 여전히 매년 식약처의 제네릭 미출시 목록에 생산 실적 1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특허가 만료됐는데 만료가 안 됐어요. 아무튼 결과를 딱 보니까 그죠? 식약처가 제대로 확인을 안 한 사항이었습니다. 고덱스 캡슐에 대한 특허가 만료됐는데도 여전히 제네릭이 출시되지 않은 건 단순히 기술과 비용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약의 성분에 특허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셀트리온 제약 쪽으로 보면 그죠?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죠. 고덱스 캡슐은 7개의 성분으로 만든 복합제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항동성 간장 X에 대한 제조 방법 특허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소의 간에서 추출하는 물질로 셀트리온 제약이 이에 대한 제조 방법을 동물 유래 간 가수 분해물이라는 이름으로 2019년에 신규 특허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허까지 풀리는 게 2039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한 달 전에 네, 고덱스 특허가 다 만료가 되었는데도 제네릭이 안 나온다 하면서 그죠? 아무튼 기사화가 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여하튼 셀트리온 제약 쪽으로 본다고 하면 그죠, 아주 특허 말 그대로 합법적인 사항에서 특허 기간을 늘려서 제네릭 출시를 막을 수 있었던 사항이었죠. 성공적인 케이스 부분이었죠. 네. 아무튼 고덱스, 셀트리온 제약 대표적인 효자 종목, 그리고 말 그대로 고덱스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아무튼 또 앞으로도 그죠, 2039년까지 특허가 또 보장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동안 계속 독야청청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네, 오늘 하루도 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